20년 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장 내일까지 가게를 비우라고요? 우리 시장이 재개발된다는 소리 못 들었어? 세입자들 미리 정리를 해둬야 나도 재개발 보상금 제때 챙겨 먹을 것 아뇨. 아무리 그래도 제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남편도 없이 혼자 시장서 채소 장사하면서 외동딸 힘들게 키우는 사정 다 아시잖아요. 당장 집에 쌀도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 시끄럽고 내일 중으로 가게 비우고 나가기나 하세요. 왜요? 세입자들 다 쫓아내고 보상금 혼자 독차지하려고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사장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정 억울하면 변호사 써서 소송을 걸던가. 꼴에 변호사 쓸 돈이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장님! 하여간 없이 사는 것들은 목소리만 크면 다인 줄 안다니까는. 암튼 난 통보했으니까 내일까지 가게나 빼셔. 잠시 후. 세상 참 야속하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엄마. 그게 있잖니, 채원아. 사실은 엄마가 시장 아줌마 아저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다들 재개발 때문에 쫓겨난다고. 그래서 일찍 온 거죠? 미안해, 채원아. 당분간 우리 딸 학원을 못 보내줄 것 같아. 부족한 없는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 괜찮으니까 얼른 앉으세요. 제가 오늘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건 밥상이네? 밥이 아직 따뜻할까 모르겠네요. 식을까봐 품에 꼭 끌어안고 기다리긴 했는데. 그치만 채원아, 이건 너 먹으라고 남겨둔 마지막 밥이잖니. 저 대신 따뜻한 밥 잡수시고 힘내시라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아직 어려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엔 없어요. 고마워. 엄마 힘낼게. 파출부 허드렛 일을 다녀서라도 채원이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 밥은 반씩 나눠 먹자. 제일 힘든 사람은 엄마니까 그냥 엄마 다 드세요. 아니야. 우리 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엄마한텐 제일 큰 힘이야. 그럼 우리 반씩 나눠 먹어요. 대신 내일부터 우리 같이 파이팅하기. 그래. 엄마 다시 힘내서 진짜 열심히 살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되기 위해서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18년 뒤.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엄마 오셨어요? 오늘도 힘드셨죠? 괜찮아.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오히려 뿌듯하지. 근데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네. 좋은 일 있죠. 그래서 말인데 파출부 일 그만하면 안 돼요? 엄마 일을 그만두라고? 엄마 파출부 다닌 지 거의 20년 됐잖아요. 여기저기 아픈 몸으로 파출부 일 다니는 거 더는 보기 힘들어. 엄마 아직 창창해. 한창 일할 나이야. 제가 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다 엄마 호강시켜드리려고 그랬던 거지. 그니까 이제 딸 자식 잘 키운 덕 보면서 편하게 사시라고요. 너 설마... 응, 저 오늘 최종 합격 문자 받았어요. 오늘부로 엄마 딸내미 대기업 정직원이야. 잘 됐다. 축하해, 채원아. 그니까 이제 일 그만두시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효도하면서 잘 모실게요. 마음은 고맙지만 엄만 일 계속할 거야.
넌 지금 그냥 오르막길을 하나 넘었을 뿐이잖니. 앞으로 펼쳐질 삶의 오르막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그렇지만 너 직장에서 자리 잡고 행복한 가정까지 꾸리면 그날이 엄마가 올바른 부모로서의 소명을 훌륭하게 완수하는 날이거든. 그때 엄마 스스로 은퇴할게. 치, 알겠어요. 대신 저도 진짜 열심히 살게요. 엄마에게 행복한 은퇴를 하루라도 빨리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이튿날. 박수정 여사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네, 사모님. 혹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여사님만큼 성실하게 살림살이 잘 맡아주시는 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을 많이 믿고 또 의지하고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하실 말씀이라는 게 다음 달에 아들이 휴가를 나올 것 같아서요. 그때 식사 메뉴에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아드님이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아직 만나본 적 없으시죠? 네. 사모님네 가족 사진으로만 봤죠. 5대 독자 집안에 시집와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 녀석 하나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참. 아, 네, 그러셨군요. 그런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 당연히 걱정이시겠죠. 말도 마세요. 5대 독자면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카투사로 자원 입대를 했더라고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면서. 아무튼 그래서 신경 많이 쓰이는 아들이니까 식사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솜씨 제대로 부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오늘도 여사님 믿고 마음 편히 출근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몇 시간 뒤. 김 기사님? 왜 안방에서 나오세요? 그게 사모님 심부름. 심부름이요? 무슨 심부름을 식은땀까지 흘려가면서? 응? 기사님 뒤에 숨긴 그거 혹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긴요. 이거 사모님 폐물이잖아요. 그게 실은 급전이 필요해서요. 급전이요? 집 전세금 올려주느라 돈이 다 떨어졌는데 아들 놈이 갑자기 응급수술을 받아야 해서. 그래서 지금 도둑질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자식 놈은 살리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김 기사님. 자식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난할수록 더 올바른 부모가 되어주셔야죠. 그건 그렇지만. 일단 그 폐물 이리 주세요. 제가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을게요. 그리고 문자로 계좌번호 넣어주시고요. 계좌번호는 왜? 저도 자식 키워본 부모 입장입니다. 서로 힘든 처지에 돕고 살아야죠. 치료비 좀 보태드릴게요. 그치만 여사님 사정도. 당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돼요. 대신 아드님께 정직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너무 절박한 나머지 제 생각이 짧았네요.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폐물 저한테 주세요. 조용히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을게요. 잠시 후. 여사님이 안방에는 왜? 사모님 오셨어요? 집에 중요한 소리를 두고 가서요. 근데 들고 계신 그거 제 폐물인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러니까. 여사님을 욕하진 않겠습니다. 가난에 쪄든 사람들
무력에 쉽게 눈 돌아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여사님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겠죠. 그게 아니고요. 전 단지 기회 드릴 때 조용히 나가주시죠. 경찰 불러서 수갑 채우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썩 나가시라고요. 그날 밤. 그래서 김 기사란 분은 어떻게 됐는데? 지도 양심에 찔리는 모양인지 도망쳐서 잠수를 타버린 모양이더라. 그럼 치료비 빌려준 돈은요? 연락처 아니까 여유되면 갚겠지. 엄마도 참 답답하다. 사모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지. 그걸 왜 다 뒤집어 쓰고 앉아있어? 경찰 부른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더라. 내 잘못 아니라는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래도요. 살다 보니까 가난이라는 게 원래 그렇더라. 돈 없고 힘없는 사람 편 절대 들어주지 않아. 나야 자식 걱정하는 김 기사 마음 다 아는 입장에서 아비의 잘못을 막아주었을 뿐이라지만 세상이 어디 내 말을 믿어나 주겠니? 아휴, 그래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자고요. 이참에 팥죽을 그만두고 자식 덕 보면서 살아. 너나 직장 생활 열심히 해. 엄마는 얼른 다른 직장 찾아서 성실하게 일할 거야. 네, 그래야죠. 열심히 일해서 자리도 잡고 좋은 신랑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만끽하고. 그게 모든 부모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안 그래도 나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엄마도 나 보면서 기운내요. 그래, 고맙다. 덕분에 늘 든든해. 2년 뒤. 엄마, 나 있잖아. 또 남자친구 얘기하게?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다 써있어. 엄청 행복해서 엄청 자랑하고 싶다고.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잘생겼니? 에이, 딸을 대체 뭘로 보고. 직장 동료예요. 사내연애. 솔직히 잘생긴 편은 아닌데 사람이 아주 진국이야. 엄마처럼. 나처럼? 응. 오늘 신입사원들이 큰 실수를 했거든. 근데 남친이 자기 실수라면서 다 뒤집어 써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 놓고선 미안해하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선배로서 후배의 잘못을 감싸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이야, 요즘 친구들답지 않게 진국은 진국이네. 그치. 그래서 말인데 엄마, 그 남자 집으로 초대 한번 할까요? 집으로? 우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거든. 좋잖아. 초대해서 인사도 시킬 겸. 그건 좀 생각을 해보자꾸나. 왜요? 너야 개천에서 용난 경우라지만 대기업 다닐 정도면 보통은 괜찮은 집안 출신일 거잖아. 남친 집안이 잘 사는 편이긴 하지만 엄마 혹시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게 걱정인 거야? 어쩔 수 없잖니.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명함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서. 엄마, 집에 초대하는 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난 가난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남친도 우리 집 가난한 거 신경 안 쓴댔고요. 나중에. 피곤하다. 엄마 먼저 들어가서 잘게. 쉽지 않겠네. 어쩔 수 없지 뭐. 며칠 뒤. 초대하는 건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잖니. 엄마 허락도 없이 덜컥 데리고 와버리면 어떡해. 이렇게라도 인사시키고 싶었어요. 얼른 만나보면 엄마도 분명 마음을 열 테니까.
그래. 기왕 이렇게 만난 김에 얼굴이나 보자. 사람 문 밖에 세워놓는 것도 예의는 아니니까. 들었지, 자기야? 엄마가 들어와도 된대. 저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어머님. 자네 혹시 이름이 최성국입니다. 모르는 이름인데? 그럼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는가? 아니요, 초면입니다, 어머님. 그런가? 근데 왜 자꾸 나 찍지? 아, 자네 혹시 뭐요? 둘이 어디서 만난 적 있어? 그런 적 없다. 최성국 씨라고 했나요?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어머님은 무슨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게. 엄마? 난 바람 좀 쐬고 오마. 그때까지 이 청년 집으로 돌려보내. 어머님, 엄마 왜 그래요? 손님 불러놓고 산책은 무슨 산책이야? 아, 엄마! 한 달 뒤. 아닌 밤중에 잠은 안 자고 무슨 청승이라더냐?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러다 헤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그래서 엄마한테 시위하는 거니? 근 한 달째 끼니도 걸러가면서? 그 사람이랑 대화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얼굴 한번 본 것뿐인데 어쩜 그렇게 매정해? 김채원! 이런 식으로 딸 자식 마음에 대못 받고 싶냐고요. 그 남자가 엄마 파출부로 일하던 그 집 도련님이라서 그래. 그게 무슨... 엄마가 누명 쓰고 쫓겨났던 부잣집 알지? 그 집 가족 사진에서 네 남친을 봤어. 5대 독자 귀한 외동아들이라더라. 그럼 혹시 엄마 그때 그 누명 때문에 결혼 반대하는 거예요? 사돈들 자리가 도둑이라면서 파혼당할까봐? 재원아, 근데 그건 오해라면서요. 오해는 풀면 되는 거잖아요. 너 말 맞다나 오해는 풀면 그만이겠지. 김 기사 찾아내서 몇 년이나 지난 일이니 사모님께 오해 풀어달라고 부탁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은혜 입은 염치로 모든 사실을 고백해 줄 수도 있겠지.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걱정하는 건 오해가 아닌 가난이야. 양가의 경제적 차이가 너무 심해서 걱정인 거야. 그 집 아들이 너무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걱정인 거야. 엄마, 내가 부잣집 파출부일만 거의 20년이잖니. 부잣집에 시집온 가난한 며느리들이 어떤 취급받는지 똑똑히 지켜보면서 지냈어. 차라리 파출부가 낫겠다 싶은 처지들이더라. 엄마, 제발 내 말 좀... 그 며느리 대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 시댁무시랑 부대접에 제 발로 도망치던가, 힘들게 버티다가 이혼당해서 쫓겨나든가, 심지어 그 남자는 5대 독자 외동아들에 내가 파출부로 일하던 집안이야. 그런 집에 시집갔다간 어떤 무시를 당하게 될지 고생길이 훤해서 반대하는 거라고. 그래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면요? 미안하구나. 어쨌거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잖니. 며칠 뒤. 그래서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억지로 우겨서라도 결혼을 하자니. 그건 어머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겠지. 그렇다고 이대로 결혼을 포기하기엔. 알아. 우리한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될 거야. 이제 어떡하지?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 어머님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 부모 자식 사이더라도
평생의 한을 터놓긴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걱정과 반대의 이유가 딸을 너무 사랑해서였고 그건 그렇지만 난 자기랑 예비 장모님을 믿어. 두 사람에게는 남모를 감동이 있거든. 남모를 감동? 그니까 일단 자기가 우리 엄마를 만나보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자기의 진가를 보여주면 다음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몇 주 뒤.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니? 어째 이런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해? 아, 일단 들어오세요. 어머님 오셨어요? 재원이 너 이러려고? 제가 만든 자리입니다, 여사님. 사모님도 계셨군요. 근데 방금 그 말은 무슨... 제가 따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여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럼 저흰 자리 비켜드릴게요.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둘뿐이니 이제 말씀하세요. 어쩌자고 이런 자리를 사모님, 왜 갑자기 무릎 꿇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사모님, 두 아이의 인연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여사님이 사돈될 분이라서요. 둘 사이를 말려달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라면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상처를 드렸었죠? 실은 그때 그 일이 오해였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잘못은 여사님이 들켰는데 김 기사님이 잠적을 해버렸다는 게. 그래서요? 사무실 통해서 김 기사를 힘들게 수소문에 만나봤더니 여사님이 자기 잘못을 말려주던 거라고 실토하더라고요. 그런 여사님을 제가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둘의 결혼은 안 될 얘기죠. 양가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해서요? 잘 알고 계시네요. 어쩌죠? 전 따님이 너무 탐이 나는데요. 사모님, 저 또한 한낱 인간일 뿐이라서 양가의 차이로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따님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따님이더라고요.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여사님께서 올바르게 키운 따님이라면 제가 먼저 혼인을 청해드려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간청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제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사모님 보시기에 제가 좋은 사람이었나요?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본인도 힘든데 타인의 딱한 사정을 감춰주는 귀인은 존경받아 마땅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전 여사님께 감동했고 존경합니다. 그랬군요. 제 입장에선 가난에 치여 당하고만 살아온 세월이 세월인지라 이 결혼을 걱정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사부인께서 이처럼 진심을 보여주시니 저도 더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인.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밖에 두 사람, 이만 들어오시게.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최서방 먼저 듣게. 내 딸을 평생 꽃처럼 잘 아껴주시겠나? 우리 채원이는 내가 이 세상에 아로새긴 유일한 증거이니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올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아왔단 증거. 명심하고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원아, 엄마가 반대해서 많이 미안했고 많이 사랑한단다. 내 딸. 저도요. 사랑해요, 엄마.
그날 사부인의 말씀은 가난에 한맺혔던 제 마음을 움직였고 동시에 크나큰 감동을 주었어요. 덕분에 비록 없이 살았을지언정 올바른 부모로서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결혼에 골인한 제 딸은 지금 누구보다 행복해요. 부잣집 사부인의 며느리 사랑이 어찌나 지극하든지. 그래서 전 저희 양가를 감동이 일구어낸 기적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독하고 쓰라렸던 가난을 반듯하게 이겨낸 감동 덕분에 마치 기적처럼 하나 된 가족 말이에요.